정말 뺄 거 다 빼고 절약한다 그러면 뭐 100만 원에도 할 수 있겠죠. 상한가는 안 정해져 있습니다 사실. 맞아요. 상한가는 몇 천만 원이 될 수도 있어요. 추가 옵션의 싸움입니다. 결혼 박람회를 일단 한 번 가면 뭔가를 좀 알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박람회를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다 취소되고. 그리고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결혼 박람회 가시면 들어가는 순간부터 그냥 뜯깁니다. 하이에나들한테. 그냥 들어가자마자 호객행위 엄청 나와질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지갑을 두고 가세요. 그냥 정신을 두고 가지 마세요 그냥. 아니 별로 가긴 도움은 가요. 내가 봤을 때 안 돼요. 왜냐면 거기 가서 정말 말 잘하고 사람 협업 잘 시키는 사람들을 거기다 대거 투입해놓고 그 안에다가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양을 던져놓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아니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뜯기고 뼈만 남겠죠. 또 이제 이 친구는 너무 극단적으로 말한 거고요. 저 남자친구는 그냥 그런 사실 그 아니, 눈두부 코베이기 싫으면 아니 그만 들으세요 그냥. 그게 아니라 내가 그날 계약만 안 하면 돼요. 계약만 안 하면 정보를 정말 많이 한꺼번에 다 알 수가 있거든요. 뭐 한복부터 해가지고 뭐 어쩌고 다 모든 업체들이 한 곳에 있으니까 저는 한 번 정도는 갈 수 있으면 전 가고 싶었어요. 스드메를 처음 막 준비하고 찾아보려고 그러면 개인이 준비하는 건 전 솔직히 결혼은 누구한테나 처음이잖아요. 맞아요. 누구든지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플래너를 일단은 만나보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 플래너한테 계약을 하든 안 하든 간에 설명을 이제 찰떡같이 잘 해주기 때문에. 맞아요. 근데 그렇게 잘 설명을 들어도 몰라요. 이해가 안 돼요. 그게 더럽게 복잡하고 이게 어디까지 포함된 건지 어디까지 추가 비용인 건지가 불명확해서 어쨌든 간에 감을 잡으시려면 일단은 플래너한테 상담을 받고 그 플래너한테 스드메 얘기를 하면은 설명을 해주실 거예요 막. 그리고 플래너분이 설명을 해줄 때 저희한테 예산을 물어봐요. 어느 정도 선으로 하실 거냐. 그리고 플래너를 만났을 때 되게 있어 보이는 척하면 안 돼요. 저희는 좀 아껴야 돼서요. 200만 원 안으로 좀 알아보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198만 원짜리를 알려주셨어요. 처음에 한 200 얼마, 200만 원 초반대로 했는데 스튜디오 몇 개 사진을 보여주시다가 너무 영화같이 너무 이쁜 배경 중심 스튜디오를 선택을 했을 때 200 초반대였고, 근데 헤어 메이크업을 비싸게 받잖아요. 근데 배경 중심이면 저희 얼굴이 요만하게 나오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인물 중심으로 스튜디오를 바꾸면서 스드메 가격이 198만 원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근데 이게 그때까지만 해도 저희는 이제 198만 원이 끝인 줄 알았는데 맞아요. 스튜디오 웨딩 뭐 어쩌고저쩌고 다 돌아다니다 보면은 웨딩 드레스를 예를 들어서 고르러 갔을 때도 한 벌 입어보는데 한 벌에 5만 원씩 들고 웬만하면 그렇게 많이는 안 입혀보는데 어쨌든 간에 그것도 돈 몇십만 원 깨지는 거고. 아 그리고 남자 예복 맞추는데 남자는 피팅비가 원래 3만 원인데 거기서 계약을 했거든요 그날. 그러니까 피팅비가 발생 안 했어요. 네, 어쨌든 거기서 계약을 안 하시면 피팅비가 나오는 맞아요. 거고 그냥 여자 드레스 고르는 것보다는 피팅비가 덜 나와요. 근데 어쨌든 그것도 추가 비용이죠. 드레스 투어라고 있어요. 근데 원래 저희는 드레스 투어를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았는데 플래너님이 안 하면 후회한다 그래가지고 일단은 두 군데를 잡아주셨는데 브라이드 K랑 상하 꽃띠르. 네, 그 두 군데 가가지고 두 군데 드레스 갔어요. 입어봤어요. 근데 드레스 샵마다 그 원장님 분위기도 다르고 가지고 있는 드레스도 조금씩 느낌이 다 다르니까 드레스 투어는 그래도 돈을 쓰더라도 신부를 위해서 남자들은 한 군데만 가서 해도 집에 있는 거 입어도 되고 여자들을 위한 결혼식이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스드메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스튜디오, 촬영, 기본 옷 턱시도 하나 돼요. 구두 돼요. 여자 드레스 3벌 20장이 기본이었어요. 이거를 나중에 저희가 눈 뜨고 코베인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맞아요. 아까 스드메 계약한 게 기본으로 계약한 게 198만 원, 200만 원이었는데요. 스튜디오를 저희가 최근에 촬영을 하고 왔어요. 근데 추가로 든 비용이 총 합계가 105만 원이에요. 스드메를 계약을 해가지고 이제 끝났다 이랬는데 스튜디오 가서 105만이 뜯겼는데 그 105만 원의 내역을 알려드릴게요. 일단 아까 예비 신랑이 말한 것처럼 수입 드레스랑 베이직 드레스를 이렇게 펼쳐놔요. 근데 같이 걸어놔요. 그래서 신부한테 원하는 드레스를 고르라 그래요. 근데 나는 뭐가 베이직이고 뭐가 수입인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막 골랐는데 내가 고른 게 다 수입 드레스였어요. 그냥 누가 봐도 너무 심했어요 차이가. 수입 드레스 선택에 20만 원. 헬퍼 이모님한테 또 드리는 돈 15만 원, 원본 데이터 30, 그다음에 수정을 해주는 포토샵 작업 14만 원. 그래서 총 44만 원 사진에. 근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이거는 사진을 찍은 당일날 허가배인 금액이고 이제 또 원본 데이터를 받으러 오라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원본 데이터를 받으러 오라는 게 저는 좀 무서웠죠. 너무 무서워요.
제 친구는 원본 데이터를 그냥 메일로 보내줬대요. 기본이 몇 장이었으니까 그거 그냥 셀렉하라고 사진도 그냥 넘겨줘서 신랑 신부가 알아서 고르게 하고 20장을 고르고 그냥 기본만 했는데 어디든 가면 코가 베입니다. 저희는 사진 셀렉을 하라고 저희를 풀어놨어요, 컴퓨터 앞에. 근데 이제 저희는 이제 사진을 막 고르는데 1000장 넘게 찍었죠. 처음에 7, 80장 골랐다가 막 이렇게 쳐낼 거 쳐내고 남은 게 막 36장이었어요. 근데 아까 말했듯이 우리가 스드메 계약할 때 포함되어 있던 게 20장이잖아요. 맞아요. 그럼 추가로 16장에 대한 금액을 내야 되는데 그게 웃긴 게 장당 33,000원이라서 돈을 4, 50만 원을 더 내라는 거예요. 그 앨범에 추가를 하려 그러면 그게 말이 되냐고요. 무슨 그래서- 해외 관광객 주셔먹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열심히 뺐어요. 근데 우리가 사진을 빼면 뺄수록 담당자분이 표정이 안 좋아지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아니 우리 웃긴 게 거기서 추천하는 대로 했으면 150이 넘게 깨졌습니다. 사진은 잘 나왔는데 정말 거대한 아니 사기까지는 아니고 이게 좀 저희가 이제 양쪽 부모님들한테 한 권씩을 더 하고 그래서 이거 혹시 얼마냐 똑같은 거 그대로 복사하는 거니까 얼마 안 들겠지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물어봤는데 30만 원이 더 든다.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그래서 손이 들들 떨리더라고요. 그럼 화가 나서 손이 떨리신 거죠. 수정본 데이터 다 주시니까 그걸로 이제 우리가 따로 앨범을 제작하는 게 훨씬 저렴하다는. 결혼, 웨딩 이게 들어가면 다 비싼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복을 대여를 할 때도 한 벌에 빌리는 게 25만 원이에요. 한 벌 잠깐 스튜디오 촬영날 입는 거랑 보통 25만 원으로 단합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웨딩 한복 검색하면 다 대여가 25만 원부터예요. 비싼 건 45만 원. 그냥 한복 대여. 그냥 이러니까 저희는 15만 원에 촬영했어요. 스튜디오가 어떻게 되죠? 스튜디오는 그 이름을 말하면 안 될 것 이게 같아요. 지금 너무 우리가 까다로워요. 지금 너무 까가지고 스튜디오는 저희가 아는 스튜디오만 그런 건 아니고 그 업계가 다 그래요. 근데 사실 뭐냐면 남자는 여자가 처음 하는 결혼이고 마지막이 결혼인데 그거를 그래도 해주고 싶잖아요. 다 그냥 그 자리에서 가오 사가지 않게끔 막 쳐내고 싶지만 너무 그러고 싶지만 그래도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결혼 준비라는 게. 그러니까 팁을 드리자면은 서로 대화를 좀 속 터놓고 많이 하시면서 하는 게 비용 절감에 도움이 되죠. 서로 합의가 안 된 상태에서 남자가 어떻게든 애끼려 그러면 싸웁니다. 그리고 굳이 스튜디오를 안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이번에 하면서 좀 느꼈어요. 스냅 촬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네, 스튜디오를 뭐 필수는 아닌 것 같아요. 하면 할수록 맞아요. 업계 담당자분들이 싫어하시는 말을 하나 해줄까요? 개인적으로 사진 찍어주시는 분들 많아요. 혹은 그냥 스튜디오에 가서 사진만 찍어도 되고 아까 말씀드린 원본 데이터 값 30-40만 원만 내고 원본 데이터를 받아요. 보정을 다른 업체에 맡겨요. 그리고 업체에서 앨범까지 더 이쁘게 액자까지 해서 더 해주는데 많아요. 플래너는 뭐 여러분들이 사람 보고 직감적으로 판단을 하셔야 돼요. 이 사람이 착한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사실 웬만하면 다 착해는 보이겠죠. 근데 면접 볼 때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파악을 하려고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플래너를 면접 본다 생각하고 잘 유심히 관찰을 해서 고르시면 되고 플래너들 사실 거의 다 비슷비슷해요. 근데 동행했을 때는 조금 더 비싸고 비동행했을 때는 좀 덜 비싸고 근데 확실히 동행하는 게 조금 든든은 해요. 그리고 웨딩 플래너를 그래 끼고 하셔야 되는 게 개인이 가서 저희가 갔던 스튜디오나 드레스샵에 가가지고 나 결혼하고 싶은데 이거 얼마냐 이런 견적 좀 안 하고 있잖아요. 알았어요. 더 호갱이 될 수 있어요. 플래너를 안 모시고 가면 더 호갱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또 이게 또 속고 속는 게임이라고 또 둘이 또 짬짬해가지고 우리 같이 속일 수도 있는 건데 그러니까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죠. 그러니까 개인이 가서 그런 플래너 안 끼고 오면은 더 비싸게 벌어요. 그리고 플래너를 끼고 해야지 지들도 편하고 개인이 갔을 때 절대로 싸게 안 해줍니다. 절대. 그쵸. 근데 이게 또 100%는 아니고 진짜 착한 업체든 암암리 더 저렴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웨딩 업계에 지인이 있으면 진짜 대박. 그치. 그게 아니라면 웨딩업 때는 그냥 그쵸. 거대한 카르텔입니다. 네, 플래너가 중심에 있고 이제 이렇게 연결해주고 플래너 비용도 혹시 따로 추가로 받습니다. 그러진 않아요. 그러진 않아요. 네. 그냥 그 스드메랑 우리가 계약한 금액에 관광 가이드처럼 우리가 갔던 스튜디오랑 드레스샵에서 일정 부분 떼 먹을 거예요. 네. 제가 듣기로는 플래너가 그냥 원하는 샵이라든가 드레스 이런 것들을 안 말해주면은 자기가 제일 많이 맛있는 안개 먹을 수 있는 곳으로 추천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거야 뭐 그렇죠. 그럴 수 네. 있죠. 미리 본인이 인물 중심인지 뭐 배경 중심인지 스튜디오도 이런 거를 알아두시면 좋고 드레스도 나는 풍성이 좋은지 슬림이 좋은지 어떤 디자인이 좋은지 비즈가 많은 게 좋은지 깔끔한 게 좋은지 플래너분들이 샘플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어서 본인이 뭘 좋아하고 어떤 스타일을 좋아한다 그러면 바로바로 촥 그러니까 동행하는 거랑
안 하는 거에 대한 비용 차이는 없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뭐 자기들이 녹여서 더 떼먹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래도 동행이 마음은 좀 든든하다. 왜냐면 그래도 그쪽 가는 업장들 사장님들이랑 플래너랑 어느 정도 아는 사이고 또 연륜이 좀 있는 플래너라면은 그래도 좀 웬만큼은 다 해주려고 하는 분위기여서 그래서 조금 플래너를 고르시려면 연륜이 좀 돼 보이는 분들을 고르는 게 좋지 않을까. 아니 근데 너무 또 연륜이 되면 요즘 트렌드를 또 잘 모르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적당히. 그리고 플래너분을 만났을 때 조금 수수해 보이게 하고 가세요. 좀 럭셔리하게 하고 약간 그러면 아싸 잘했다 이러면서 좀 더 많이 끌어오는다는 얘기를 저도 썰로 그지같이 하고 말하는 소리. 아니 그지같이 트레이닝에 후디 입고 부동산 계약을 하러 갈 때도 근데 내가 완전 럭셔리하게 갔는데 이거 매매가 절대 안 깎아줘요. 그런 거랑 똑같은 겁니다. 말 그대로 도와주시는 이모님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드레스샵을 가잖아요. 그 드레스가 거의 뭐 커튼이에요. 혼자 입을 수가 없어요. 무겁고 엄청 맞아요. 불편하고 크고 그래서 혼자 못 입으니까 이제 그걸 입는 걸 도와주시는 분들이라고 보면 되고 헬퍼 이모님은 크게 2번 있으실 겁니다. 왜 스튜디오 촬영 때 그 드레스 벗고 입는 거 그 도와주시는 분 그게 하루 일당이 그분이 15만 원 보통 드리고 그리고 헬퍼 이모를 지정하는 게 있대요. 또 금액이 더 비싸진대요. 막 30만 원도 있고. 지정 안 해도 돼요. 그래서 그냥 아무나 해도 돼요. 본식 때 또 헬퍼 이모님 필요해요. 연사폰가? 그 길잖아요. 그거 뒤에서 이렇게 잡아주신 울면 눈물 닦아주고 막 다 네, 해주시는 말 그대로 것 그냥 같아요. 네, 그것도 아마 뭐 15만 원, 20만 원 될 맞아요. 겁니다. 네, 비싸요. 그래서 크게 2번이고 그 이외에 뭐 야외 촬영 스튜디오 할 때 있으면은 그분들 필요하다 그러면 또 데려갈 수도 있는 거고 아무튼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라고 보면 돼요. 저희는 촬영 끝나고 헬퍼 이모님한테 15만 원을 드렸는데 물론 감사한 마음이 항상 있었지만 의무적으로 줘야 되는 거라고 들었어요. 줘야 돼요. 네. 그냥 안 사가도 된다 이래가지고 저희는 정말 안 사가고 저희 먹을 쿠키 2개, 마실 거 하나씩 우리 것만 챙겨갔거든요. 엄청 여러 명의 사람들이 스태프들이 우리한테 붙는 게 아니라 저희는 사진 작가님 1명, 헬퍼 이모님 1명 그리고 헤어 메이크업 해주시는 분은 헤어 메이크업 해주시고 그냥 퇴근하세요. 간식을 조금 요기할 거 그리고 깔끔하게 바로 먹을 수 있는 뭐 김밥이라든지 쿠키 같은 거. 저희는 촬영 시간이 한 5시간 정도. 저희는 근데 심지어 야외 촬영 그냥 근처에서 딱 하나만 찍었는데도 5시간이 걸렸고 맞아요. 진짜 야외 촬영 제대로 하시는 분들은 하루 종일도 걸린대요. 네, 옷도 계속 갈아입어야 되고. 근데 다행히 저희는 이제 거의 실내 촬영이었고 인물 중심 스튜디오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실내에서 찍는 씬이 더 많았어요. 그 보통 스튜디오 촬영한다 그러면 캐주얼 옷이랑 한복을 챙겨오라고 말을 해요. 챙겨가면 공짜로 해주고 안 챙겨오면 안 해주거든요. 저희는 드레스샵 때 이제 플래너님이 같이 와주셨어요. 근데 보통은 이제 신랑이 다 이쁘다 이렇게 해준다 그러잖아요. 근데 저희는 예비 신랑이 굉장히 직설적으로 다 모든 걸 말해줘요. 내가 짠 이렇게 거면 이거 이뻐? 이렇게 물어봐요. 저거 봤을 때 이쁜데 안 이쁜 건가 봐요. 근데 예리하게 진짜 예쁜 드레스와 안 이쁜 드레스를 잘 구별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플래너님이 좀 놀랬대요. 원래는 플래너님이 그 일을 하려고 이렇게 왔는데 꼼꼼하게 너무 잘 세심한 것까지 다 알아가지고 끝단이가 보는 팁이 있나요? 제가 주로 봤던 거는 사람마다 이제 체형이 다 다르잖아요. 드레스도 생긴 게 다 다르고 근데 이 사람한테 딱 봤을 때 딱 어울린다 이런 드레스들이 있어요. 혹은 반면에 너무 과하다, 너무 크다 안 어울리는 옷을 입었을 때는 누구든지 느끼는 그런 위화감이 있죠. 그거를 너무 만약에 이쁘다 잘한다 잘한다 이렇게 하지 말고 이게 막 좀 그런 게 있었어요. 제가 엄청 좀 섹시한 느낌의 드레스를 입고 짠 하고 왔는데 저한테 맞지 않은 옷을 입은 것 같다는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게 섹시하지 않아가지고 섹시한 옷이 안 어울렸다는 게 아니고 그 옷이 좀 이상했어요. 그 드레스 만드는 사람들도 매번 집중해서 안 만드는 것 같더라고요. 드레스는 이제 빌리는 거죠. 그 스드메에 그 드레스 빌리는 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남자는 이제 예복을 보통 많이 맞추시기도 해요. 근데 저희는 이 정장이 좀 많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굳이 안 맞추고 그냥 예복 맞춤 대여가 있어요. 얘 몸에 맞게 맞춰줘가지고 대여를 해줘요. 정말 신기한 옷들이 많더라고요. 이게 허리 사이즈가 이렇게 늘어나고 줄어드는 그런 옷들이 있어요. 거기 가면. 저희가 웨딩 촬영할 때 두벌을 대여해주고 구두까지 빌려주시고 그 다음에 여자 원피스까지 하나 더 서비스로 주셨어요. 대여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본식 때
예복 대여해주는 거, 구두 대여해주는 거까지 해가지고 60만 원. 이건 괜찮은 것 같아. 나비 넥타이랑 뭐 이런 이런저런 액세서리. 상품들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촬영 때 이렇게 무료로 박스에 딱 대여해줬어요. 넣어가지고 빌려주셨어요. 인스타그램에서 완전 할인 이래가지고 그런 데 가려다가 플래너님한테 여기 가려고 했더니 다른 데를 추천해 주셔가지고 거길 갔는데 거기 너무 상담도 잘해주시고 저는 여태까지 웨딩 업체 중에서 여기는 정말 남자가 결혼한다 그러면 여기 정말 추천해 주시고 맞아요. 덕분에 촬영 잘했고요. 저희가 가장 마음에 드는 사진이 거기서 빌려주신 원피스와 정장을 입은 사진입니다. 박수. 저희가 이제 본식 때 헤어 메이크업을 하는 업체는 바이엘린이라는 곳이고요. 구호 스튜디오에서 토탈로 하는 걸 해가지고 드레스도 구호 스튜디오에 있는 거, 헤어 메이크업도 구호 스튜디오에 있는 분, 사진도 구호 스튜디오 다 그냥 패키지로 토탈로 이제 나온 게 있더라고요. 저희가 이번에 한 건 그거였습니다. 얼마인지는 모르죠. 왜냐면 스드메에 합쳐있는 구호 스튜디오 토탈이 198만 원이었는데 구호 스튜디오에서 추가로 포괄 금액이 105만 원. 자,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안녕. 안녕. 호흡이 너무 안 맞잖아.